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선 2학년 여름방학 때 자소서의 틀을 잡기 시작했는데요. 2학년 여름방학 때 한 달 정도 틀을 잡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작성한 것은 3학년 그 내신 기간이 끝난 후 한 달간 집중해서 작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저는 제대로 시작한 건 고3 여름방학 2달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쓰기 시작했던 거는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이었는데요. 학교에서 해주는 자소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3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자소서를 쓰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능하다면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미리 초안을 작성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나중에 최종본과 겨울에 쓴 글을 비교를 해보면 내가 어떻게 저런 글을 썼었지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안을 쓰는 것이 좋은 이유는 그 과정에서 생각의 정리가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2년 동안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여름에 본격적으로 자소서를 쓸 때 시간을 확실히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미리 초안을 작성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고2부터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는 소재 선정을 해두었고 그 소재를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고3 여름방학 때부터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서영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저도 이때 기간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소재를 선정해서 정리해보면은 본인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3학년 1학기 때 활동으로 채울 수도 있기 때문에 고2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부터 자기소개서를 써보시는 것. 자기소개서를 처음 쓸 때 어떻게 시작했나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구성했던 경험이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우선 방과후를 저도 들었어요, 겨울방학 때. 그래서 방과후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3가지 색깔을 통해 자기소개서 소재를 찾는 방안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분홍색으로는 학업 역량에 체크를 해보고 노란색으로는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고 초록색으로는 인성에 대해서 형광펜으로 생기부에 밑줄을 쳐가면서 한번 소재를 찾아보라고 하셨고 동일한 색깔의 포스트잇을 준비하여서 이제 밑줄 친 활동들을 포스트잇에다가 적는 그런 소재 찾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선 그 포스트잇을 이제 스케치북에 쫙 붙여놓고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보고 이제 자기소개서 소재를 본격적으로 구상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포스트잇을 떼보고 붙이고 하면서 소재를 선정하였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아무리 좋은 소재라도 바꾸고 싶을 때도 많고 그리고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엎을 때도 있는데 포스트잇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한눈에 보이고 이제 어떻게 구상해야 되는지 보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저는 자소서를 먼저 쓰기 전에 저의 생활 기록부를 엄청 많이 반복해서 읽었어요. 일종의 쓸거리를 찾아내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걸 나중에 이제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너무 지겨워서 신물이 나더라고요. 사실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에는 동아리나 자율활동, 대회 등 각종 기재할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현재 입시에서는 수상 기록도 하나 정도로 제한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도 많이 축소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쓸거리를 찾다 보면 이제 무엇을 써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되고 괜히 대단해 보이는 것들만 쓰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지 못했더라도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거나 심화적인 학습, 심화적인 독서로 이어질 수 있는 활동들을 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례로 저는 어떤 점을 썼냐면요. 사회 시간에 했던 소규모 그룹 활동을 한 경험을 녹여서 썼습니다. 사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 활동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활동을 통해서 저는 사회학적으로 나름 유의미한 통계를 찾아내게 되었고 그것을 분석하고 심화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그대로 자소서 1번에 녹여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대단해 보이는 활동보다는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활동 위주로 선택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선 2학년 여름방학 때 학교에서 진행했던 자소서 캠프에서 처음 구상을 시작하였는데요. 그 생기부에 있던 활동들을 바탕으로 1번, 2번, 3번으로 나누어서 그 자소서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2학년 여름방학 때 자소서를 구상하시는 것은 조금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각각 1번, 2번, 3번에 들어가는 문항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들을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때 보완해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 자소서 1번, 2번, 3번을 저는 생기부에 형광펜 3개를 준비해서 각각 1번, 2번, 3번에 들어갈 만한 활동들을 정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모두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활기록부 첫째 장부터 끝에까지 천천히 쭉 읽으면서 제가 간호학과니까 간호학과에 관련된 활동들을 이제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면서 그렇게 먼저 소재를 추렸고요. 소재들 중에서 제가 좀 약간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스토리를 구성을 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무엇인가요? 일단 자기소개서라는 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솔직하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본인이 그 고등학교 시절에 했던 활동들을 되게 막 보여주고 싶고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 또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약간 가식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솔직 담백하게 그 자기를 담아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정말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곧 있으면 이제 수능도 봐야 되고 자소서도 제출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느 주기로 자소서를 고쳐야 하고 아니면 아예 매일 자소서를 붙잡고 있어야 하는 건지 정말 카오스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소서를 숙성시켜라.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바로 실천에 옮겨보았는데요. 자소서는 매일 1시간씩 꾸준히 쓰는 것이 아니라 3, 4일 정도 묵혀준 다음에, 즉 한 번에 많은 양을 팍 쓰고 3, 4일 정도 묵혀준 다음에 다시 꺼내어 보는 거예요. 글이라는 거는 매번 볼 때마다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기 때문에 3, 4일 정도 묵혀둔 뒤에 다시 보면 그동안 생각도 많이 정리가 되고 해서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고3 여름방학 때 고3 수험생분들이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잖아요. 이때는 효율성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방식으로 자소서를 쓰게 되면 수능 공부 시간도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더 좋은 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절대 저녁에는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성적인 소설로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서 쓸 때 배우고 느낀 점 쓸 때가 가장 어려웠는데 배우고 느낀 점을 쓸 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배우고 느낀 점을 써야 하는데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쓰고 아니면 주변이 어떻게 변화하였다라는 식의 문장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나만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자기소개서에 녹여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너무 거창하게 어려운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솔하고 담백한 내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자기소개서를 쓰느라 수능 공부를 어떻게 보면 소홀하게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기소개서가 급해도 공부와 함께 병행하여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면접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선 그 생기부를 바탕으로 면접 문제를 직접 만들어 보았었는데요. 처음에는 면접 문제를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일단 먼저 방향성이 잡히질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각종 입시 사이트나 아니면 진로진학부에서 그 면접 문제를 나눠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를 구상해 보았고 또한 학교에서 대면 면접들을 많이 진행해 보았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특별하게도 비대면 면접도 학교에서 진행해 보았는데요. 저희 때는 그 많은 학교에서 비대면 면접을 진행한 그 선생님들께 직접 찾아가서 한번 비대면 면접을 봐주실 수 있겠냐고 여쭤보았고 그 결과 실제 면접에서 떨지 않고 잘 면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인터뷰도 이렇게 떨리는데 실제 면접 때도 엄청 떨려가지고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특히 교수님은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공부를 많이 하신 그 어른이시잖아요. 그런 어른 앞에서 제가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를 굉장히 떨리고 두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연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되뇌어서
긴장해도 이제 말이 술술술 나올 수 있도록 되도록 외울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그리고 한 이틀 전부터는 너무 긴장되니까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자 해서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수님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프린트해서 책상 앞에 붙여놓고 눈을 맞춘다든가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등의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진을 붙여놓고 하니까 긴장이 조금 덜 되는 게 느껴졌고, 그리고 면접은 최대한 준비를 열심히 하신 만큼 그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기에 계속 말해보고 연습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면접 때 당황했던 썰? 혹은 대답하거나 대답하기 힘들었던 질문이 있나요? 일단 그 면접을 보러 가면 면접관님들마다 특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한 대학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교수님이 진짜 그 교수님인지 아닌지 그냥 그 면접관 분이 이제 저를 쳐다보시지도 않고 그냥 계속 이 종이만 보시면서 핑크하신 분이었나요? 질문만 그냥 종이 보고 질문하고 저한테 눈길도 안 주시고 제가 대답을 해도 그냥 무표정으로 이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진짜 엄청 긴장을 해서 그때 면접을 되게 굉장히 망친 기억이 있었고요. 저 이제 간호학과다 보니까 그런 생명윤리 관련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준비를 못했어서 그 질문이 제일 어려웠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연대였나 고대에서 학생부 기반 면접을 볼 때 교수님께서 학생은 사회학도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교수님이라도 사회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에게 꼭 물어볼 것 같은 질문이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심층적 사고와 다각적 사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어서 교수님께서 그럼 그러한 자질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준비하지 않은 답변이었기 때문에 조금 당황은 했지만 저의 학교 생활에서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토론 활동을 얼른 꺼내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면접은 자신이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실전에서 똑같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상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상 문제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걸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의 범위를 넓혀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예상 질문을 만드는 것을 통해 생각의 범위를 넓혀 가신다면 여러분들도 면접장에서 크게 당황하지 않고 잘 대응해 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면접을 보러 가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응원의 한마디 간단하게 서영 멘토님부터 순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비단 면접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정말 긴장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저의 사고를 경직시키고 또 저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준비 과정에 있어서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임하시되 실전에 있어서는 조금 힘을 빼시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될 리가 있어? 잘 될 거야 라는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임하신다면 본인의 기량을 200%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두 파이팅입니다. 우선 면접을 보신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1차를 합격하신다는 얘기일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인재이고 면접만 합격하신다면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금만 더 힘내셔서 잘 면접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면접 보는 친구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면접이 지금 1차를 거치고 이제 2차로 면접을 보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4차로 면접이 남았는데 면접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꼭 자신이 가고 싶은 원하는 학교에 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면접은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연습이 충분히 되어야지 술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시고 후회 없이 면접을 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저처럼 면접을 가서 그렇게 망치지 마시고 본인이 준비하셨던 거 진짜 모든 걸 다 뽐내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진짜 조금만 더 고생을 하면 되니까 진짜 조금만 고생하면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3년 고생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고생을 하셔서 진짜 하고 싶은 거 모두 할 수 있도록 좋은 그런 기분으로 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춘을 즐기세요. 화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멘붕TV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